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국이 가뭄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가뭄 극복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군 차원에서 가용한 장비와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대민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충청도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43에서 50% 수준이고 저수지의 저수율도 28%에 그치고 있어 내년 농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보령댐의 저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9개의 시군이 감량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도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일 전군 가뭄대책 추진평가회의를 열어 가뭄 극복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가뭄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서 가뭄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각 사단별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급수차, 소방차, 급수 트레일러, 제독차, 시추 장비 등 장비와 인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가뭄 극복을 위해 급수차 200넉 대와 소방차 26대, 급수 트레일러 550 석대와 제독차 720대, 시추 장비 석 대를 편성했습니다. 또 가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군남 농산물에 대한 규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병력 7,900여 명과 장비 1,900여 대를 동원해 농작물 급수와 저수지 준설 작업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내부적으로도 부대별 물 절약 운동을 벌여 국가적인 가뭄 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네, 관함식 기간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상 구현을 위해서 부산 곳곳에서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20일과 22일 이틀간 시민들에게 함정을 공개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는데요. 친근하고 믿음직한 해군의 모습을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흐린 아침. 궂은 날씨 속에 해군 함대를 방문한 시민들이 해군 함정에 오릅니다. 난생 처음 타본 군함이 신기한 듯 이곳저곳 살펴보고 기관총을 움켜쥔 채 한껏 포즈를 취해봅니다. 깃발이 펄럭이는 갑판에선 한포를 배경으로 소중한 추억을 담습니다. 이날 공개된 함정은 모두 4척. 해군 구축함인 왕건함과 차기 호위함인 전북함, 상륙함인 향로봉함, 차기 고속정인 조천영함이 웅장한 위세를 뽐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안보 교육장입니다. 여긴 처음 왔는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이 배 타고 저기서 틀어주던 영상을 안보 교육을 보고 나니까 가슴이 찡해지고 대한민국 해군이 너무나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365일 바다를 굳건히 지키는 아들, 손자 같은 해군 장병들에겐 고마움을 전합니다. 예, 체험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장병들 보니까 인물도 좋고 씩씩하고. 근데 이런 배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만큼 좋은 기술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우리 해군들 보니까 너무 용감하고 좋아요. 부대 영내에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해군의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해군 홍보단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해군의 마스코트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즐깁니다. 해돌이와 해순이의 애교 넘치는 율동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해군 장병들의 태권도 시범도 재미난 볼거리입니다. 여러 명의 대원들이 마치 한 몸이 된 듯 동작 하나하나에 군혼을 담아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송판 격파술로 해군의 위용과 강인함을 과시합니다. 시민들은 박수로 힘을 북돋아줍니다. TV에서 그 행사한다고 소식을 듣고 왔는데 군함도 너무 멋지고 우리 애기도 나중에 커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장군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애기도 같이 봐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관함식 기간 특별히 마련된 함정 공개 행사. 해군은 친근하고 믿음직한 해군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네, 인터뷰에 나왔던 이주영 학생은 꼭 해군에 입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제3회 국제방산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서울 아덱스 2015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공항에서 개최돼 국내외 방산업체와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주관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후원하는 제3회 국제방산학술대회가 국내외 방산업체 관계자와 군 관계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형 전투기, 일명 KF-X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신국제협력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축사에 나선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방위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KF-X 사업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생산 및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한 고용 증가와 다른 산업 분야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추진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이런 제반 요소를 고려했을 때 KF-X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핵심 과제인 것입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국가안보전략원 김병관 이사장은 현재 방위산업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위기의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방산 분야에 대한 신뢰를 우선적으로 조성해 국가 안보 상황에 맞는 방위력을 고려해 적절한 방위비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기업들의 참여 의욕과 창의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한국과 호주 양국 해군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제주 앞바다에서 연합훈련인 해돌이 왈라비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돌이 왈라비 훈련은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우호 증진을 위한 훈련으로 전술기동과 헬기 이착륙, 대잠전 등 연합 해상기동 훈련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훈련에 호위함인 전북함과 충남함, 초계함인 성남함 등 수상함 3척, 209급 잠수함 1척, P3 해상 초계기와 링스 해상작전 헬기 각각 1대를 투입합니다. 호주 해군에서는 호위함인 아룬타함과 스튜어트함, P3 시오크 헬기 2대가 훈련에 참가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2011년 1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훈련 개최에 합의했고 해돌이 왈라비 훈련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열렸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 이름은 한국 해군의 캐릭터인 해돌이와 호주를 상징하는 캥거루과 동물인 왈라비의 이름을 따 해돌이 왈라비 훈련으로 정했습니다. 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2일 2박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오전 9시 30분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열린 작별 상봉을 끝으로 기약 없는 이별을 했습니다. 이전 상봉에서는 작별 상봉이 1시간이었으나 이번에는 우리 측의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여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별을 아쉬워하는 눈물을 쏟아냈으며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남측 상봉단은 오후 1시 30분 금강산을 떠나 오후 5시 20분경 속초로 돌아왔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은 24일부터 사흘간 역시 금강산에서 진행됩니다. 국가보훈처가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2015년 국제보훈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독일의 통일 경험을 나누고 유엔 참전국과의 유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훈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올해 제11회를 맞이한 국제보훈 워크숍은 보훈 선진국과 유엔 참전국의 보훈 관계자들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보훈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등 4개국 보훈 관계자와 국내 보훈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보훈 외교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롭게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이와 함께 유엔 참전국과의 유대 강화와 미래 세대 계승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또한 존 틸러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지켜온 한미동맹의 역할과 중요성, 향후 전망에 대한 강연도 실시됐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제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 관계 구축이 평화 통일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보훈 워크숍을 통해 보훈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보훈 분야 우호 협력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제9회 6.25 참전 유엔군 전상자 초청 행사가 22일 공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전상용사 15명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의 초청으로 19일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터키, 에티오피아, 호주, 태국 등 5개국에서 방한한 전상용사들은 4박 5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현충원과 경복궁, 전쟁기념관 등을 견학했습니다. 22일 김덕남 상위군경회장 주재로 열린 환영오찬에서는 각계 인사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6.25 전쟁 참전 유엔군 전상자 초청 행사는 6.25 참전 전상용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각국 전상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258명이 초청됐습니다. 국군의무학교가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무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제12회 의무병과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2일 열린 세미나에선 국방부를 비롯한 육해공군의 의무병과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해 의무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부에선 미래의 변화와 준비에 대한 특강과 미래 의무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해 전력화가 필요한 의무 장비를 관람하고 2부에선 군 의료 예산의 추이와 성과 등 다양한 주제로 환경적인 요소들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발표와 도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황일웅 국군 의무사령관은 군 의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부분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임무 수행 중인 동명부대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 사범반을 개설해 레바논 내 태권도 열풍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레바논 동명부대는 지난 12일 파병부대 최초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 사범반을 개설했습니다. 부대는 지난 8년간 동명 태권도 교실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유단자 중 우수 인원 13명을 선발해 품새와 격파 등 태권도의 고급 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태권도 수련을 해온 우수자들이 이제는 직접 태권도를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레바논 현지 태권도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범반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태권도 지도자로 양성돼 각 마을의 태권도 교실에서 부교관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책임 지역과 레바논 평화유지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동명부대와 연합시범팀을 구성해 공연도 할 예정입니다. نحن نشكر هذه الكتيبة على دعمنا والمساهمة التي قدمتها لنا. نتمنى أن نكون على قدر هذه المسؤولية والثقة. شكرا لكم. 파이팅! 동명부대는 지난 2007년부터 책임 지역 5개 마을에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77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그중 195명이 유단자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과 월드투게더, 한전산업개발이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위한 후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1일 열린 협약식에는 허준영 자유총연맹 회장과 황희돈 월드투게더 회장, 한전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유총연맹과 한전산업개발은 자발적인 모금 활동으로 1년에 약 2,8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모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의 경제적 지원과 교육기회 확대에 쓸 예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서온 자유총연맹은 국내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곳에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월드투게더는 지난 2005년부터 도서관 건립과 의료봉사단 파견 등 에티오피아의 자립을 도왔으며 2010년부터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교들의 일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먼저 장교들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소대장, 중대장들은 병사들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병사들하고 일과가 똑같습니다. 이제 훈련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학이라 그랬죠. 네. 상학은 그 지휘관들이 직접 지휘를 합니다.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보통 8시에 출근해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아침 기상해서 일과 시작할 때까지는 그 사관장이라고 특무상사도 하전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무병사죠. 근데 그 하전사가 주관하고 그 이후로 저녁 6시까지는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 지휘관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사관장이 이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은 이제 큰 부대, 여단 같은 부대는 아침 8시에 딱 출근해가지고 전부 연병장에 다 집합을 합니다. 집합을 해가지고 여단장이 딱 서 있고 참모장이 아침 조회를 거죠. 아침 조회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 저녁에는 사업총화라고 해가지고 업무 결산이죠. 업무 결산을 꼭 하는 모양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다 모여서 5시에 다 모여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도 다 와가지고 같이 사업총화하고 내일 일과 이제 할 걸 임무 부여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 또 북한군 장교들한테 생활총화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생활총화가 어떤 건지. 생활총화는 자아 비판 또는 상호 비판 이겁니다. 그날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서 일주일 일과죠. 일주일 일과를 끝내고 나서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북한 사회의 모든 조직의 단위들이 일제히 합니다. 오전을. 그래서 서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군대 같은 경우는 장교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는 조직이 있죠. 모든 개인은 다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 청년 동맹이든 뭐 어린이들 소년단이든 다 조직에 들어가 있는데 당원들은 당원들이 모여서 따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7명, 8명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에 우두머리를 세포라고 하거든요. 그 세포가 주관해가지고 서로 비판을 합니다. 호상 비판이라고. 예, 호상 비판. 호상 비판이죠. 그리고 이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 청년 동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그러면은 그 교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그 교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상대방을 비판하고 내가 비판받고 또 나 자신을 스스로 비판하고 뭐 그러는 아주 황당한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박사님 궁금한 게 장교랑 병사랑 저희가 비교를 해서 알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교랑 병사랑 특별히 구분이 되는 일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공이라는 게 있어요. 분공이라는데 이제 그 장교들이 병사들한테 어떤 장교든지 병사들한테 뭔가 하나씩은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대장이 있다면은 대대장은 중대장 내지는 예하 장교들한테 너는 내일 어떤 분공 나누어서 공부를 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병사들한테 발표해라.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게 대대장들은 이 자기 예하 장교들한테 무슨 분공을 줄까 매일 고민해야 되고 뭔가 임무를 주려면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김일성 뭐 가계에 대한 역사 뭐 그런 거죠 주로. 근데 또 이 분공을 받은 장교는 또 밤새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또 그걸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생활총화. 호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평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말엔 또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장교들의 주말은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근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장교들 숙소가 부대하고 부대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교들도 하급 장교들은 사회에 못 나갑니다. 괜히 사복 입고 사회 나갔다가 경무라니 우리 헌병이죠. 헌병들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 걸리면은 사병들한테 들어와서 경무부 사병들한테 치료도 받고 또 호상 비판도 받고 또 그런 문책도 받고 그런. 주말에도 좀 밖으로 자유롭게 못 나가고 그러면 휴가나 뭐 이런 것들도 제한이 있습니까? 간부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급 장교들은 북한군에는 휴가라는 자체가 없어요. 휴가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병사들도 10년 동안 복무하지만 휴가라는 개념이 없고 이제 장교들은 그나마 좀 융통성이 좀 있죠. 내가 어디 좀 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상관한테 보고하면은 통행증을 받아가지고 자기 부모를 만나러 간다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특별하게 뭐 언제부터 언제 1년에 얼마 휴가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농사를 걱정하는 곳도 많은데요. 네, 국방부는 가용한 장비와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민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뭄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국민의 군대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계획인데요. 네, 국민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우리 군의 임무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